안녕하세요. 명의들 복귀 수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 시장 상황이 연휴 이후에 상당히 급 변동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그리고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께서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오늘 시장과 이제 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시장이 이제 급락, 급등,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연휴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이제 금요일 날 약간 이제 흔드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금요일 이전 상황까지는 사실은 시장이 한 2주 연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어떤 단기 변수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어제 오늘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수 조정의 원인과 이유가 무언지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이 흔드니까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것이 연휴 이후 상황 속에서의 시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판단이 코로나 재확산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의 흐름은 이미 2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어떤 흐름이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현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현 장세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 그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코로나 이제 재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제 여러 이제 지상파, 아니면 공중파, 케이블에서 말씀 이제 나누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경제 흐름에, 그다음에 증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사회 변화 요인을 상당 부분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각 기업의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정부의 부분들도 그렇고, 가계의 부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성이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책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이전에 생각했던 관점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혼란스럽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조정의 원인과 이유는 조금 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명확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의 변동성의 흐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먼저 이제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말입니다.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이제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주세요. 예.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의 원인과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의 재확산, 그죠? 여기서 찾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부분 이전에 그동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슈팅이 나타났죠. 그죠?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접어주고 막판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슈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세가 단기적으로는 중간중간 이제 쉬었다 가고 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열권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연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부분이 가세를 하면서 어제 시점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급락의 흐름이라는 것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그 흐름 이면에 이거는 하나의 빌미, 그죠?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국면에 진입됐던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빌미일 뿐이지 근본적인 이번 조정의 원인은 뭐냐?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이 추세 흐름을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각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지나친 상승의 흐름.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시장의 랠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단기적인 과열권의 흐름이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나타났던 코로나19의 재확산 과정과 더불어서 조정이 나타난 흐름이다. 로 판단하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인 팩트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이거는 이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빠졌어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 중심선인 33일선까지 빠졌거든요.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21선까지 빠졌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33일선까지 빠졌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이제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제 자주 거론드렸던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사실은 시장의 흐름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와 현대차. LG전자와 현대차가 사실 쌍두마차의 흐름으로서 이제 시장을 지탱을 해줬고 지탱을 해줄 뿐만 아니라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언택트 관련주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시세가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흐름을 좀 선순환의 흐름을 보였죠. 그 흐름이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의 하락폭을 좀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얘기는 거래소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빠졌는데 코스닥은 33일선까지 빠졌죠, 그죠? 예. 이건 이제 뭐냐면은 코스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소와는 달리 이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지탱해 줄 만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수의 흐름을 조금 더 제어시켜 줄 수 있는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이번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조정의 폭이 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시장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변동성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시장의 그동안의 추세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의 흐름은 2주간에 걸친 그러니까 코스닥의 경우도 사실 요 시점부터 한번 이제 달렸던 흐름이 거의 2주간에 걸친 단기 슈팅 이 부분에 따른 기술적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주간에 걸친 슈팅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다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시장의 흐름은 다시 또 숨을 고르면은 추세가 전환되거나 추세가 이탈되는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조정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에 따른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시장 상황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일정 정도의 시장이 지금 뭐 2,400포인트까지 달린 자리이기 때문에 1,400에서 2,400까지 달린 자리 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게 늘어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경계감이 지나친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라든지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의 흐름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더불어서 시장 내부적인 측면 속에서는 보일 수 있는 조정의 흐름을 보인 것이다로 이제 보는 게 좀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2주간 이제 시장의 흐름이 상승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2주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대형주까지 이제 순환매가 한 번씩 다 돌아갔어요. 이제 웬만큼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시장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죠? 너무 많이 올라온 데 따른 경계감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경계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계감이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뭐 지금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뭐 고점을 찍었다, 상투를 찍었다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약간 새롭게 살 수 있는 싱싱한 종목들이 상당히 제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계감이 있었죠. 그죠? 그 부분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경계감이 형성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최근에 사실 시장은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최근의 시장 상황은요. 사실은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의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경계감과 더불어서 한번 수익 실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그러죠. 예. 차익 실현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수가 일정 정도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게 되자 그 상승에 따른 그 경계감과 더불어서 뭡니까? 일정 정도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정의 포인트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끝났다. 이거 무서우니까 손절을 치자라는 흐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차익을 좀 실현하자. 이런 심리가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어제 코스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장중에 했던 김석희의 날선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뭐 현대차라든지 LG전자라든지 어제 한 5, 6%씩 얘네들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판에 샀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까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다분히 어제와 오늘 코스의 흐름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오늘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약간 주저했던 그런 쪽에서 저가 매수 심리가 다시 발동이 되면서 오늘은 이제 어제 좀 너무 지나치게 뺐던 종목들, 뭐 대형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죠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오늘 OCI 같은 종목들이 뭐 장중 기준으로 한 10%까지 또 반등을 보여줬었고 그게 뭐냐면 이제 저가 매수 심리가 이제 부딪혔죠. 그러면서 장중에 막 큰 이제 뭡니까 변동을 보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전히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의 자금들이 빠지면 사겠다라는 저가 대기 자금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는 좀 확인을 시켜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사실 오늘은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도 보시면은 사실은 종합주가 지수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21선을 회복은 못했어요. 21선에서 단기 저항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일단 어제 급락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단기 저점 테스트하는 흐름이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던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예요? 거래소는 이탈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장기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33일 이동평균선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단기 클라이막스 매도 국면이 일정 정도는 약간 진정되는 국면으로 진입되면서 저점 테스트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종목들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오늘 종목들의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자주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의 흐름은 이제 종목의 흐름이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지엽적인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큰 흐름들을 자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오늘은 상승 종목 비율이
74%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뭐 거래소 코스닥 보면은 등락률을 보면은 뭐 코스닥은 1000종목이 넘게 올라가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뭐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어제는 상승 종목 비가 10%로 그러니까 어저께는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70% 정도의 상승 종목수가 형성이 됐는데 내일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뻔해요. 내일은 한 50% 정도 전후에 상승 종목 비율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슬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급락 이후에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는데 내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약간 이제 오늘 너도 나도 올라갔던 반등의 흐름들이 약간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일은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 비율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한 50%에서 내외에서 정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들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던 모습이었고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에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대형주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대형주 쪽에서는 이거 뭡니까? LG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물론 오늘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막 시세 터지는 좀 우리들 제약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뭐 우리들 제약과 또 연동된 뭡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막 팡팡팡 터지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가 시세 분석을 할 때는요. 이제 시장의 중심 흐름,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종목들의 좀 구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좀 여러분들이 좀 스텝을 좀 맞추기가 편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 LG전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LG전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사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라든지 어제 국면에서도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들어오면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가령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하고 11선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5일선하고 11선이 따라서 움직이면은 21선까지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러면 시세는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뭡니까? 목에 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단기 이평선이 정별되어 있는 가운데서 11선까지 빠졌을 때는 이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에서는 사실은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 이렇게 추세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는 사셔야 돼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오늘 물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위에서 약간 맞았지만은 10일 이동평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핵심주였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세 흐름이 시장을 방어를 해주고 있다로 보시는 게 맞고 거기에 이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잖아요, 그죠? 현대차도 보시면은 이번에 대부분 보면 아까 제가 2주간에 걸친 단기 랠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숨고르기 조정이다로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사실 우리가 이제 한번 대형주급 주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최근 2주간 달려왔던 종목이 바로 LG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에요.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죠.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지난 2주 동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급상승을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의 마디에서는 보면은 이번에 단기적으로 막판 국면 속에서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짧게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이제 오늘 코스에서 뭐가 형성이 됐냐면 아까 LG전자와 더불어서 10일 이동평균선에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 흐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후발 핵심 대형주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시장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선순환 과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타이어가 오늘 지금 그러니까 얘도 최근에 한 2주 동안 올라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최근에 한 2주 동안 급상승을 보였던 종목 있잖아요. 후발 대형주 쪽에서. 거기서 이제 어제 얘는 사실은 어제는 안 빠졌어요. 어제는 지수 급락 들어오는 자리에서도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빠졌는데 내일 구간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종목 한번 매수 대응을 한번 생각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1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기준으로 보시고요.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가 된다. 그러면 11선 근방에서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손절선 잡아놓고 이런 것들은 매수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후발 대형주들이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후발 대형주들의 어떤 선별적인 흐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특히 이제 전차, 그죠? 이제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종목, 삼성전자도 지금은 뭐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고 이제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 대응은 유지를 해줘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결국 저는 이번 장의 마지막 휘날레는 삼성전자가 쳐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20일 이동평균선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이 흐름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키트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키트 종목들의 경우가 사실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CJN이죠, 그죠? CJN인데 CJN의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모두의 시황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은 이번에 조정에 나타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급등 보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 최근 2주 동안 슈팅 보였던 종목들 걔네들이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키트 쪽에서도 사실 보면은 CJN이 이번에 금요일 날인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지금 사실은 사상 최대치 실적들이 나왔어요. CJN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뭐 랩진오믹스라든지 휴마시스 뭐 다 그죠? 근데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급락이 들어와 버려요.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다들 한번 실적들 보세요.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들이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막상 실적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주가는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들 흐름들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결국은 실적에 기반한 배팅이라기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향후의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일정 정도 세력이 합심해서 올리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흔들었다가 어제 오늘 코스에서는 뭡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일정 정도 1차 반등의 흐름은 마무리됐어요. 오늘 이제 보면은 그 진단 키트 쪽에서 하나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바이오니아죠, 그죠? 바이오니아만 살아남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진단 키트 종목들의 경우는요, 얘네는 아직까지 한 번 더의 디프립하는 건 저는 남았다라고 봐요. 왜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이게 뭐 이제 단시일 내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오늘은 일단 단기 반등이 마무리 국면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관심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쪽에서 이제 시세가 좀 넘어갔죠. 넘어가는 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거래소 쪽에 그 코스닥 쪽에 지금 핵심주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인데 최근에 스타주가 바로 이거죠. 엑세스바이오, 그죠?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하고 이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엑세스바이오 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같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요 사실은 묻지마 투자가 맞아요. 물론 성장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은요 머니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오늘도 이제 막판에 또 상한가 몰아붙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뭐냐면은 현재 장세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거기서가 뭡니까? 배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지나고 한 몇 개월 지나면 이게 다 나중에 세력 종목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세력 종목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잘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우리들 제약, 그 다음에 오늘 뭐 국제약품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신 치료제 쪽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관계 개선에 따라서 뭐 이번에 이제 주말에 이제 국무위원장이 뭡니까 들어오죠. 게임하고 화장품 종목들의 순환 강세 흐름,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소부장 이런 종목들의 어떤 순환 상승의 그림이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나타났던 시장의 경계감과 차익 심리는요. 어제 오늘 코스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세 공략은 대신에 지금은 추세 종목, 그다음에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그다음에 대형주 섹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발 핵심 대형주 이 종목 중심의 대응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셔도 돼요. 뭐 현금을 갖고 기다려라. 저는 지금 그런 장은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60% 내외의 주식 자산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도 좀 시세 대응을 너무 폭넓게 하지 마시고 핵심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좀 찝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 중심으로 눌림목 공략. 그다음에 후발 핵심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세요. 저는 지금 LG전자하고 현대차는 중간중간에 눌림목 들어오거나 깊게 눌림목 들어올 때는 더 삽니다. 뭐 OCI도 그렇고 뭐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핵심 종목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은 단기 대응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중심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의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